그 홍대 놀이터에서 2015년 초야 이게 기이한 인형이 발견이 되거든.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보면 그냥 이제 본 것만으로도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등의 이야기도 많고 해가지고 지금 썸네일에 있는 사진이 실제로 홍대에서 찍혔던 그 인형의 사진이거든. 일단 좀 되게 기이하게 생겼지.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실제로 그 제보자지? 어떻게 보면 최초 제보자. 이제 이분이 그냥 홍대에 거주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냥 홍대 거리를 지나다가 문득 골목 어귀에서 저 인형을 보게 된 거야. 근데 그분은 그때 당시에 이 인형이 그냥 큰 곰인형인 줄 알았대. 처음에는 좀 멀리서 봤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큰 곰인형이면 그냥 주워가려고 했대.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일단 형태가 기이하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가까이 접근을 해본 거지. 근데 지금 이게 원래 사진에서는 그 검은 비닐봉다리로 머리 부분이 덮여 있었잖아. 근데 이 비닐봉다리를 덮은 걸 걷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한자로 뭐라고 써 있잖아. 악할 악자도 그려져 있고 뭐라고 그려져 있는 거지? 일단 사람 이름인데 이제 김승아야. 그 머리 부분에 일단 사람 이름을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최초에 이제 발견하신 분은 일단 저것만으로도 되게 소름이 돋았지. 그러니까 저런 식의 인형이 일단은 뭐 기성품일 리는 절대 없는 거잖아. 만든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김승아라는 게 어찌됐든 뭐 우리가 그냥 통상적인 관념에서는 사람 이름이잖아 그냥. 그래서 배를 들춰봤더니 이게 돌아올 귀자거든. 이게 또 배에 써 있는 거야. 머리에는 김승아라는 이름, 배에는 돌아올 귀자. 여기까지 봤을 때 네 생각은 어때? 돌아올 귀자? 뭔가 김승아라는 사람이 돌아오길 바란다라는 그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제 좀 그런 느낌이잖아. 어찌 됐든 간에 저런 식의 인형을 만들어서 김승아라는 이름 그리고 돌아올 귀자를 써놓은 것 자체가 일단 좀 되게 섬뜩하지. 그때 당시 커뮤니티에서 좀 핫한 반응들이 있었어. 이 사진들이 올라가고 나가지고 이제 누구는 이게 저주다, 뭐 이제 누구는 뭐 누가 이제 일부러 그냥 사람들 놀래키려고 만든 거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썰들이 많았거든. 근데 이제 결국엔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이 인형을 실제로 저기다가 가져다 놓으신 분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는 안 됐는데 이제 어느 홍대생이 그걸 설치 미술로 그냥 만든 거라는 이제 또 다른 제보, 커뮤니티 제보글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곧 일단락이 그냥 돼. 이슈는 확 되긴 했지만 또 이제 어느 누군가가 뭐 이게 뭐 우리가 뭐 만든 뭐 이제 그냥 설치 미술 뭐 예술품 중에 하나다라는 이제 커뮤니티 글이 올라오고 그렇게 사건이 이제 일단락 되나 싶었는데 이 저주 인형에 대한, 이걸 저주 인형이라고 그냥 표현할게. 저주를 받은 인형같이 생겼으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야, 이 인형에 대한.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이 인형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사건은 일단 그렇게 일단락되나 했지만 이제 이 인형에 관련된 이 제보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제보자가 실제로 이 비하인드 썰을 풀면서 이제 이 인형에 대한 미스테리는 더 심화가 많이 됐었거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막 인형이 발견되고 그때 당시에 막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뜨거워지고 했기 때문에 이 제일 관심 갖는 사람이 누구겠어? 아마 무당들이나 뭐 유튜버분들, BJ분들? 그렇지. 너같이 이제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 뭐 그때 2015년이면 또 이제 그때는 많이 없었으니까. 그치. 그때는 그럼 이제 공중파 쪽, 케이블 뭐 이런 데에서 관심들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인형을 공포특집 방송 제작팀에서 이 홍대 인형 사진 막 이야기가 떠도는 걸 알고 이제 이거를 콘텐츠로 쓰려고 실제로 그 인형을 수거해 갔어. 콘텐츠에 쓰려고. 이게 인형이 좀 생긴 게 그렇잖아. 이게 어찌 됐든 간에 형태 자체가 여자의 형태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그 불편한 이야기긴 하지만 성분들 중에 또 막 성인용 인형으로 욕구 푸시는 분들도 있잖아. 요즘 나온 그런 게 있긴 하지. 그 재선이 같은 애들. 어. 이게 이제 그 리얼돌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이거를 촬영하려고 이제 진행을 주도하고 있던 감독님이 이제 결국에는 촬영이 불발라.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어찌 됐든 간에 여자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잖아. 저 인형 자체도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만 봐도 그 사람 신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잖아. 거의 그 그래서- 김승아라는 사람을 본따서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촬영이 불발이 나. 어. 그래서 이제 제작비를 지원을 그럼 당연히 못 받겠지? 일단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음. 근데 이 감독님 생각은 달랐어. 어찌됐든 어그로 끌기 너무 좋은 콘텐츠잖아. 음. 그래서 이제 감독 의지로 사비를 들여가지고 촬영을 감행한 거지. 그냥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감독님은 이거 사비로 세트장을 구해야 돼가지고 싼 곳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 지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때 당시 그 촬영장 장소가 그 충북, 청군 그리고 양수리였대. 되게 깡촌이거든. 완전 깡촌인데 거기에 세트장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거기를 빌리고 이제 인형으로 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진행을 해볼 예정이었어. 그래서 이 공포 콘텐츠를 어차피 하던 촬영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무당 섭외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었겠지. 그래서 이제 무당분한테 이제 질이나 아니면 협조를 좀 구하게 된 거지. 도와달라고. 근데 이제 이 무당분이 이 감독님한테 이제 대략적인 상황이나 뭐 이제 설명이나 이제 사진 같은 걸 보고 뭐 하니까 갑자기 이제 화를 버럭버럭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극구 말린 거지. 하지 말라고. 이거 건들지 말라고. 이 인형 자체를 건들지도 말라. 부당분이 그렇게 말해도 이 감독님은 이거 너무 하고 싶었거든. 왜냐면 그 우리가 이제 외국에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악마 들렸다고 하는 그 에나벨이라는 인형 알아? 혹시? 아, 알고 있지. 에나벨 모르면 안 되지. 그 영화로도 이제 컨저링이라는 영화로 이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감독님은 이 인형을 한국의 에나벨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감독님이 그 무당분이랑 수차례 말씨름을 하다가 이제 결국 무당분은 나는 안 하겠다. 이거 하기 싫다. 하고 이제 촬영을 그냥 거절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님은 그냥 무당분이 없어도 이제 그냥 하겠다는 의지가 엄청 확고해가지고 결국 무당분 없이 이제 촬영이 감행이 된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세트장은 대략 70평이었대. 그리고 그 세트장 한 가운데에 이제 그 인형을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인형을 촬영할 카메라는 8대쯤 이제 조명도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무슨 의식인지 그게 잘 모르겠지만 그 인형 주변에 초를 삥 불려서 켜놓았다고 하거든. 인형 주변에 이런 비슷한 의식이 있나? 네가 알기로는? 있지. 일종의 강령술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무속적으로 어쨌든 그 영혼의 매개체를 불러내기 위해서도 있는 거지. 그 강령술 비슷한 걸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제 심령현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거지. 그래서 이제 촬영 형태는 좀 간단한 형태였어. 이게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이제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해놨잖아. 그래서 이제 24시간 이제 관찰 카메라 돌리는 일단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뭔가 현상이 나타나면 너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촬영을 시작한 첫 번째 날에는 아무런 심령 현상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랑 촬영팀이 이제 하루를 꼬박 지켜봐도 이게 현상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세팅해놓은 촬영 장비, 뭐 카메라는 어차피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세팅해놓은 촬영 장비 그대로 두고 이제 근처에 있는 이제 숙소 잡아가지고 쉬기로 한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심령 현상이 아니었어. 문제가? 그러면? 그때 당시 여기 팀원이 총 11명이었대. 근데 그 중에 6명이 갑자기 푹 쉬다가 다 응급실에 실려간 거야. 전부가? 그 6명이 전부가? 6명 전부가 아파서. 근데 심지어 그 6명 중에 3명은 막 바닥을 진짜 뒹굴뒹굴 구르면서 막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복통이 심했고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복통까지 호소하면서 막 구토 증상까지 보였다고 해. 근데 이게 워낙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이게 11명 팀원 중에서 지금 이제 6명이 그럼 응급실을 간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어찌됐든 11명이 다 움직여야 촬영이 다 될까 말까 하는 건데 지금 6명이 응급실에 간 상황이니까 이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앞에서 말했듯이
이 방송국 윗분들의 촬영 협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사비로 진행하는 촬영이고 이제 뭐 그렇다 보기에는 여기에서 멈추기가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그냥 이 감독님은 끝까지 촬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 결국에는. 근데 이게 단지 뭔가 되게 찜찜하잖아. 갑자기 사람들이 보고 하니까 이게 뭐 진짜 심령 연상 때문이 아닐까 이런 불길한 생각도 들고. 근데 뭐 그냥 일반인인 감독님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나마 한 거라고는 이제 숙소를 그 세트장에서 좀 먼 곳으로 옮겼대.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거 같아서. 근데 이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그 무당분이 한 이야기가 마음에 이제 슬슬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촬영을 하지 말라고 긋고 말렸으니까. 그래서 이 감독님이 다시 한번 이제 무당분을 찾아가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남은 팀원 5명 중에서 이제 2분이 그 카메라 배터리를 교체하러, 2명이 이제 카메라 배터리를 교체하러 이제 세트장에 갔거든. 근데 이제 내가 아까 말했지. 그 세트장이 그 양수리에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가 진짜 말 그대로 정말 깡촌이거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산세가 있는 곳이야. 산세가 좀 있는 곳이어가지고 날씨도 막 굉장히 막 변화무쌍한 곳이라고 해. 근데 이제 세트장에 도착하니까 이제 팀원 2명이 이제 세트장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이제 걸어서 세트장에 갔겠지. 근데 맑았던 날씨가 그날따라 많이 우중충해졌대. 갑자기 맑았던 날씨가 출발할 때는 숙소에서.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팀원 2명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기분으로 이제 세트장에 도착했겠지. 그 세트장에 이제 가서 잠긴 문을 열었는데 이 인형이 쓰러져 있는 거야. 근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뭐 이게 어찌됐든 뭐 관절이 뭐 있는 인형도 아니고 작가님은.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인형의 그 형태가 바뀌긴 했지만 무섭지 그래도. 어찌됐든 잘 앉혀놨는데 얘가 쓰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이제 짬이 안 되시는 팀원분이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그냥 배터리 교체하고 돌아가기로 했대. 카메라 이제 배터리 교체해야 되잖아. 그 남은 팀원분이 또 이 비하인드 스토리의 제보자야. 그 배터리 교체하기로 남으신 분. 그리고 이제 이 제보자분은 혹시나 해서 이제 그 세트장 관리인분한테 인형을 혹시 건드렸냐고. 근데 이제 당연히 관리인분은 그걸 왜 만질 이유가 없다. 내가 그거를 왜 건드리냐. 라고 이제 손사래를 쳤다고 해. 그렇게 배터리 다 교체하고 할 일 다 하고 이제 섬뜩한 기분으로 숙소에 돌아왔는데 숙소에 오니까 감독님이 이제 술이랑 안주 뭐 이제 한가득 사오셨다고 해. 왜냐면 이제 오늘은 촬영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고생한 거 회포 좀 풀자고 이제 술 한잔 하자고 그냥 이거저것 이제 주전부리들 사오셨나 봐.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랑 술 한잔 하면서 촬영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는데 제일 궁금한 건 이제 그 무당분 아까 만나러 갔다 했잖아 다시. 그래서 그 미팅 내용이 어떻게 됐냐도 이제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그 무당분하고 미팅은 잘 안 됐나 봐.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감독님 의견은 한결같았고 이게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느낌이 안 좋긴 하지만 뭐 이왕 시작한 거 그냥 끝을 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까지 쓸 수 있으니까 뭔가 찜찜하고 하기 싫어서 이제 감독 혼자 촬영하게 두는 것도 되게 애매하잖아.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들도 있던 찰나에 결국에는 또 몇 명이 빠지긴 해. 왜냐면 이제 메인 작가 빼고 그래서 한 팀원 3명이서 이야기를 했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제보자분이 가장 어렸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한 팀원 2명은 이제 그냥 가라고 이제 권유를 했는데 뭐 이제 혼자 빠지기가 이제 좀 애매하니까 이제 어리니까 그냥 가라고 한 거야. 이 이야기를 제보하신 분한테. 근데 이제 혼자 빠지기가 되게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 어찌됐든 자기가 제일 막내니까 가라고 배려는 해줬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면 나중에 또 갈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되게 애매해서 이제 이 제보자분도 그냥 남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이제 메인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이셨나 봐. 그 3살짜리 아이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애한테 막 찝찝한 일 생길 것 같잖아. 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빠졌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진탕 술을 마시고 이제 다음날 이제 세트장 가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일단 조명부터 켜야 되잖아. 그래서 조명을 딱 켰는데 맞잖아. 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빠졌대. 메인 작가님을.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어제 쓰러져 있던 그 인형 있잖아. 얘가 다시 의자에 앉아 있는 거야. 인형이 다시 의자에 앉아 있어? 응. 아, 근데 이거는 2명밖에 못 봤잖아. 음. 그 배터리 교체하러 간. 근데 뭐 정확히 말하면 일도 거의 이 제보자분 혼자 한 거기 때문에 그 인형이 쓰러져 있다라는 건 이제 한 명밖에 못 본 거지. 정확히 보면. 그치?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이 쓰러져 있는 걸 본 그 팀원 2명이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땐 이 인형이 분명히 쓰러져 있었다. 이 현장에 있는 모든 팀원들한테 막 말을 한 거야. 이거 분명히 어제 쓰러져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다시 앉혀놓지 않는 이상 이거 말이 안 된다. 근데 아무도 건든 사람도 없다고 하고 이제 감독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놀란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연히 엄청 무섭기도 하지만 일단 본인이 어제 이거 뭐 자기가 무조건 하겠다. 내가 각서까지 쓰고 뭐 문제 생기면 책임까지 다지겠다. 원포까지 나서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촬영을 감행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촬영은 또 똑같아. 뭐 일단은 인형을 우리가 자세하게 관찰하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근데 그 아마 알 거야. 우리가 그 병원에서 쓰는 그 철제 침대 있지. 드르륵 드르륵 소리 나는 거.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막 시체 옮길 때나 응급 환자 옮길 때 쓰는 그 병원 환자 옮길 때 쓰는 철제 침대 같은 거 있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인형을 눕혀가지고 그리고 인형 그 얼굴 그리고 이제 배에 있는 환자 같은 거 있지. 이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을 좀 해본 거야. 그리고 네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애초에 그 초를 이렇게 삥 둘러두는 이제 그 의식이 네가 아까 강령술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좀 자세하게 풀고 들어가자면은 옛날 그 조선 왕조 실록에서도 나와 있는 저주술이고 사술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금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이게 혼부름 인형이라 그래서 혼부름? 혼부름 인형 가장 위험한 강령술 중에 하나거든. 이제 죽은 자 또는 떠도는 자의 혼을 인형에 붙이는 방법이야. 그리고 이거는 질문, 복수, 감시 목적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무속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천도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천도를 방해하고 강한 원한을 발생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뭐 혼수 같은 그런 개념인가? 혼숨 같은 거랑 좀 다른 개념이지. 그래서 실제 옷을 쓰고 대상자의 속옷이나 신발, 머리끈 등 뭐 다양한 것들을 쓰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특정 장소에다 놔야지만 가능한 거야. 그럼 그 사람 실제로 썼던 옷가지라든지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그치. 막 예를 들어서 그 무덤 근처, 그 사람이 죽은 뭐 근처라던가 뭐 우물 근처나 문지방 뭐 이런 데다가 뭐 숨기는 방법도 있기는 해. 근데 혼부름 인형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해. 네가 말한 대로 애초에 그 강령술을 하기로 계획이 있었어. 강령술을 하기로 촬영 계획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이제 현장 팀원들이 그 인형 얼굴에 내가 아까 김승아라고 이제 이름이 써 있다고 했잖아. 네, 그때 당시 그 촬영팀들은 그냥 이제 그 인형의 이름이라고 그냥 추측을 하고 있었대. 그냥 김승아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이 인형의 이름이 김승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녹음기를 틀어놓고 이 김승아라고 이제 인형한테 이름을 불러볼 촬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건 감독님이 직접 했거든.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인형에다 대고 카메라를 돌리면서 김승아 씨 계세요? 하고 이제 이름을 좀 불러본 거야. 근데 이렇게 이름을 몇 번 부르는 순간 갑자기 조명이 팡 터진 거야. 조명이? 응. 그래서 이제 다들 엄청 놀란 거야, 사람들이. 조명이 터지니까. 그래서 다들 놀라가지고 벌벌 떨기만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핸드폰 플래시를 켜는 상황에서 이제 다 나가자고 소리를 쳐가지고 다들 이제 도망치듯 세트장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 이야기 제보자도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자기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이제 세트장 문 잠그고 이제 차에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세트장 문만 쳐다보고 있었대. 너무 무서웠어.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어찌 됐든지 간에. 근데 이 팀원 중에 한 분이
이거 무당이라도 부르자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우리끼리 못한다. 우리가 또 뭘 잘못 건든 것 같다. 무조건 무당 불러야 된다. 그래서 감독님이 그 첫날 이제 그 무당이랑 왜 신랑이가 있어가지고 못 왔는지 설명을 그제서야 해줬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무당분한테 이 사진을 보여줬대. 이 인형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무당분이 말하기를 이게 너무 좋지 않은 목적으로 쓰인 인형이어가지고 무당인 본인도 처리하기가 어렵고 가능하면은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 근데 이제 감독님은 이거 이미 우리가 수거해가지고 세트장에 가져다 놨다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야, 무당. 그래서 이제 그 무당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그냥 그 자리에 두면 알아서 그냥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신령님이 점지해줘가지고 처리가 될 텐데 니들이 그걸 왜 옮겼냐. 이제 무당이 이렇게 했다고 해. 근데 이제 감독님도 아니 뭐 그깟 인형 가지고 왜 그러냐, 그냥 왜 그렇게 민감하냐고 이제 둘이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말싸움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 무당분은 나는 이거 관여하기 싫다. 그래 연락하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부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팀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이 이야기를 팀원들도 이제 어찌됐든 좀 화가 나잖아. 자기네들이 공포 콘텐츠를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정도 이런 것들을 다 믿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랑 팀원들도 이제 한참을 싸웠대, 그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다시 다들 숙소로 돌아왔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이 이야기의 제보자님이 그 무당이 친했대. 그 무당분이랑 감독이랑 싸웠던 무당분이랑. 왜냐면 이제 컨텐츠를 뭐 그 한 번만 했던 게 아니었대. 그 앞에 이제 공포 팀에서 했던 다른 그 공포 컨텐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촬영도 하고 뭐 친분이 좀 쌓였던 상태라고 해.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애걸복걸 사정사정 한 거지. 제발 와달라. 이런 일도 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 무당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고 이제 허락을 했어. 오는 데는 한 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이제 전달을 받았대. 그래서 이제 시간이 뭐 그렇게 걸린다고 해가지고 다들 이제 기다렸지. 그 무당분 오시기를. 무당분이 오시는데 도착을 했거든? 근데 이제 뭔가 심상치 않은 거야. 이게 무당분 한 분만 그냥 딸랑 오신 게 아니고 이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게 다른 무당으로 추정되는 분도 같이 오셨고. 액바지라는 표현이 맞나? 내가 잘 몰라서 그래 나는. 액바지 하시는 분이나 뭐 이제 제사상 차리시는 분이나 그리고 막 곱대고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 나 그분들 뭐라고 하는지 제가 표현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까지 같이 온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스타렉스 2대 정도 인원이 왔대. 스타렉스 2대에 나눠가지고 올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 왔대. 이제 그렇게 이제 촬영팀이랑 이제 또 무당 팀이지 어떻게 보면은. 맞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세트장을 가. 근데 이제 무당분은 이거 진짜 하기 싫다고 계속 투정을 부렸대. 가는 와중에도.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뭐 이제 상 놓고 뭐 멍석 깔고 붓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막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한 번만 더 하면 학교는 안 오겠다라고 이제 엄청 엄포를 많이 놓았어.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응급실에 팀원들 6명 갔다고 했잖아. 그 팀원들이 몸이 좋든 안 좋든 다 데려오라고 했대. 그래서 이제 팀원들도 다 도착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굿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막 북도 치고 실제로 작두도 했다고 해. 그리고 이제 칼도 돌리고 이제 그런 의식들을 이제 재보자고 보고 있는데 이제 뭔가 끝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좀 그때부터는 좀 편해졌대. 이제 그 무당분이 이제 칼 하나를 들고 그 인형한테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그 인형 목을 이렇게 딱 잡고 배를 갈랐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손을 넣어가지고 뒤적뒤적 거리다가 뭔가를 꺼냈대. 근데 이거는 못 봤대. 재보자로 뭘 꺼냈는지는. 근데 어떻게 됐든 인형 목을 쳐든 다음에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손을 넣고 그 인형 안에 있는 무언가를 꺼냈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불 피워놓은 곳에 이제 인형을 일단 태우지는 않고 그 내팽겨쳐두고 그냥 그 아팠던 촬영팀들 있잖아. 이 번원한테 그냥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칼, 뭐 무구겠지? 그 무구로 이제 한 명 한 명 머리 어깨 이런 곳을 다 쳐줬대. 한 명 한 명.
또 이제 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찍었던 영상 있잖아. 이제 이것도 내리라고 했대. 이제 무당분이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고. 야, 잘 들어. 공들여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다. 근데 너희들 오늘 정말 운 좋은 줄 알아라. 이거 2, 3일만 더 지났으면 너네 다 죽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게 내가 신을 모셔가지고 그런 인과에 그냥 순응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너가 신에서 온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해.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니들이 이거 잘못 건드려서 죽을 팔자였으면 다 죽었어야 될 운명인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냅두려고 했는데 이제 왔다는 얘기지.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그래서 이제 인형이 어찌됐든 간에 그 불 있는 데다가 내팽겨져 있다 보니까 이제 불에 좀 타다가 만 인형 있잖아. 이거 이제 관에 넣어가지고 그 빨간 줄로 층층 감고 이제 부적을 붙였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무당분이 이거는 본인이 직접 가져가서 처리를 할 거니까 이제 뭐 이 인형과 관련된 그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되게 엄중하게 경고를 했대. 그렇게 이제 세태장의 사건은 이제 일단락이 되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뭐 어찌됐든 감독님도 그렇고 뭐 촬영팀도 그렇고 그 무당분한테 되게 미안한 일이잖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감독님이 그 무당분한테 이제 연락을 계속 해가지고 뭐 이제 밥이라도 한번 사겠다고 이제 그 뒤에 연락을 좀 많이 했대.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감독님 그리고 제보자 그리고 팀원 한두 명이랑 해가지고 이제 그 무당분이랑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이제 감독님이 그 인형 처리 과정이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봤는데 이제 무당분이 이 인형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또 다른 사람을 직접 만났대. 그리고 이제 이런 종류의 저주가 끊기 굉장히 힘든 저주여가지고 이게 그냥 저주 걸린 사람만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저주를 해제하려면 이 저주 대상자랑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인형을 만든 당사자 있잖아. 이 둘 다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일단은 이 당사자한테 걸린 살을 끊으려고 이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국판을 벌였는데 이제 그 굿을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종류의 저주인지 명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이 저주는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만 한 저주도 아니고 그 개인의 주변 사람까지 대상으로 한 저주라고 했어.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인형을 만든 당사자를 찾기는 너무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 무당분이 결과적으로는 이 당사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3일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남은 인형의 잔해를 먹었다고 해. 그래서 이 제보자의 사연은 이렇게 끝이